정수민! 제가 차갑게 이름을 불렀어요. 수민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태주야, 이게 무슨... 이번 주는 이 남자네? 제가 앞자리에 앉은 남자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하며 자리를 뜨려 했죠. 이건 3월 5일 정현우랑 찍은 사진. 이건 3월 12일 김민수. 그리고 지난주는 누구였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날짜와 이름을 읽어줬어요. 그만해.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만하라고? 너는 언제 그만둘 건데? 도대체 몇 명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제가 매니저를 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호텔과 제휴되어 있나? 내 아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서 남자들이랑 식사한 다음에 호텔에 가더라고.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강태주, 올해 39살이고요. 결혼한 지는 3년이 됐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여러 지방 영업소를 관리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1박 2일 출장을 다녀야 해요. 부산, 대구, 광주 등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녀야 하다 보니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처음엔 이런 일정이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수민이가 반겨주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거든요. 제 아내 정수민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36살인데도 20대 후반처럼 보이죠. 신장 165cm에 탄탄한 몸매를 가진 피트니스 강사입니다. 긴 머리칼이 찰랑거리고 미소 지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가 매우 매력적이죠.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그녀는 단순히 외모만 출중한 게 아니었어요. 성격도 밝고 사교적이어서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죠. 제가 회사 사람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도 항상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해줬어요. 과일 준비, 안주 준비는 물론이고 적절한 농담까지 곁들이며 분위기를 띄워줬거든요. 결혼 전에 만났던 것도 참 운명적이었어요. 1년 넘게 즐겨 다니던 헬스장에서 새로운 강사가 바로 수민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강사와 회원의 관계였지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1년 후에는 결혼하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은 항상 부러워했어요. 형,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났어? 와, 너네는 정말 잘 어울린다 같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죠. 솔직히 저도 제가 수민이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민이는 결혼 생활에서도 완벽했어요. 제가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따뜻한 밥과 국물을 준비해둬요.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산행을 같이 다니기도 하고 가끔은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했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어요. 특히 제가 금요일 출장을 떠날 때면 항상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여보, 조심히 가서 일 마치고 빨리 와 하며 뺨에 키스를 해주죠. 그 따뜻함 때문에 출장의 외로움도 견딜 수 있었어요. 싸운 적도 거의 없었어요. 있다 해도 사소한 일로 금방 화해했죠. 수민이는 감정 표현이 솔직하지만 오래 끌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이 결혼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 2년차가 되면서 아이 계획도 이야기했어요. 수민이는 조금 더 여행도 다니고 둘만의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다며 미루자고 했죠. 전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직 젊었고 부부의 시간도 충분히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수민이가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게 신경 쓰이긴 했어요. 헬스장 회원들이 자꾸 연락해서 그래라며 설명했죠. 피트니스 강사라면 당연한 일이겠지 하고 이해했어요. 의심이라곤 전혀 하지 않았죠. 제가 출장을 자주 가는 걸 안타까워하는 수민이를 보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승진해서 출장 횟수를 줄이고 더 자주 아내와 함께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이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걸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계속되리라 믿었어요. 적어도 제겐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수민이를 의심해 본 적 없었어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줄만 알았죠. 하지만 그 밑에 감춰진 진실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집을 비우는 그 시간 동안 수민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아마 정신을 놓았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은 눈을 멀게 하나 봅니다. 행복한 척 포장된 결혼 생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까지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고 살았어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너무 바빴던 탓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수민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걸까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때의 행복이 진짜였다고 믿고 싶어요. 적어도 제게는 그랬으니까요.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결혼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어요. 매주 반복되는 금요일 출장 스케줄이 저에겐 익숙해졌지만 수민이의 행동엔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죠. 어느 금요일 아침 제가 부산으로 출장을 떠나려고 가방을 싸고 있을 때였어요. 늘 아쉬워하던 수민이가 그날은 유난히 밝아 보였거든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보, 오늘은 헬스장 동료들이랑 필라테스 개인 레슨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올 거예요. 수민이가 말했죠. 거울 앞에서 립글로스를 턱 바르면서 말이에요. 그래. 조심하고 일찍 들어와.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올게.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마침 택시가 왔다는 알림이 와서 서둘러 인사하고 집을 나섰죠. 부산에 도착해서 영업소 팀장과 저녁을 먹던 중 수민이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사진이었는데 몇몇 여자들과 함께 찍은 셀카였죠. 동료들이랑 저녁 먹고 있어요. 필라테스 끝나고 회식하는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캐주얼한 복장인데 수민이만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필라테스를 했다면 운동복을 입었을 텐데. 아니, 레슨 후에 옷을 갈아입었겠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제가 금요일에 출장을 갈 때마다 수민이는 개인 레슨이나 친구 모임 같은 일정이 있었죠. 몇 달 전만 해도 외로워서 어쩌지 하며 애교를 부리던 수민이었는데 요즘 금요일에 일정이 많네? 어느 토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넌지시 물어봤어요. 피트니스 업계가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실력 향상을 위해 개인 레슨을 많이 받고 있어.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수민이가 대답했죠.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수민이는 전화가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곤 했어요. 전에는 제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통화했었는데 누가 전화했어? 물으면 회원들이야. 운동 스케줄 조정하고 싶대라는 답변뿐이었죠. 그리고 핸드폰을 다루는 행동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무심히 놔뒀는데 요즘에는 항상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거나 가방에 넣어 버리곤 했어요. 한 번은 수민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려서 대신 받아주려고 했는데 지문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바꿨구나.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은근히 신경에 쓰였어요.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변화가 있었어요. 전에는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자주 들여다보죠. 미안, 회원이 급하게 연락했어라며 죄송해하긴 했지만 어느 일요일 아침 수민이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 거실을 정리하다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어요. 그때까지도 의도적으로 본 건 아니었어요. 단순히 정리하다가 눈에 띈 거였거든요. 근데 명세서를 보니 이상했어요. 금요일마다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 백화점에서 결제가 되어 있었어요. 강남 호텔 라운지, 롯데호텔 레스토랑 같은 곳들이었죠. 수민아, 이번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봤는데 요즘 자주 호텔 가네? 저녁 식사 중에 물어봤어요. 그거. 요즘 강사 친구들이랑 스터디 모임 자주 가는데 거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호텔 로비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중하기 좋아. 수민이가 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세상이 변했으니 호텔도 이제 단순히 숙박만 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 즈음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어요. 실적 압박도 있었고 지방 출장도 점점 잦아졌죠. 수민이 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가정에 소홀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내가 너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미안해. 어느 저녁 수민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 나도 내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수민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예전처럼 따뜻해 보이지 않았지만 제 착각이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한 달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주말에 수민이가 갑자기 언니랑 스파 가기로 했어. 하루 종일 못 올 거야 라고 했어요. 제가 주말에 회사 일로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녁 늦게 돌아온 수민이는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화장은 말끔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스파를 갔다면 화장을 지우고 왔을 텐데. 스파 어땠어? 라고 물으니 피곤해서 빨리 씻고 잘래라며 바로 욕실로 들어가더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수민이에 대한 작은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싹트기 시작한 게.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계속 묻어두려 노력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웠거든요. 아직은 모든 게 설명 가능했어요. 바쁜 일상, 개인 레슨, 친구 모임. 모두 일상적인 일들이었죠. 하지만 이 작은 의심들이 점점 커져서 결국 진실을 찾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6개월 후의 일이었어요. 평소처럼 금요일 아침 부산 출장을 떠나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수민이는 커피를 타주며 여보 조심히 다녀와라고 했어요. 그 순간까지도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영업소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 오늘 미팅이 급하게 취소됐습니다. 거래처 대표님이 갑자기 해외 출장이 생기셨다네요. 그럼 다음 주로 미룰까? 라고 물으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전 수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출장 취소됐어. 집에서 쉴게. 아, 그래. 수민이의 목소리가 살짝 당황스러워 들렸어요. 그러면 주말에 뭐라도 같이 해볼까? 오랜만에 드라이브라도. 응, 좋아. 오늘은 편히 쉬자.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수민이는 없었어요. 아마 출근했겠지. 전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그러다가 거실 소파에서 수민이의 노트를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왜인지 들춰봤어요. 표지에는 귀여운 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다이어트 상담 일정표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엔 단순히 회원 관리 노트인 줄 알았어요. 피트니스 강사니까 당연히 있을 법한 거죠.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3월 5일 마이너스 정현우 마이너스 서울 힐튼 호텔 3월 12일 마이너스 김민수 마이너스 강남 스카이 라운지 3월 19일 마이너스 박찬호 마이너스 롯데월드. 무슨 의미일까요? 별점은 뭐고 왜 호텔이랑 같이 적혀 있지?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제 머리는 부정하고 있었지만 가슴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차분하게 읽어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모든 날짜가 금요일이었고 모든 장소가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 유명 관광지였죠. 그리고 남자 이름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니, 이건 아닐 거야. 분명 다른 의미일 거야. 피트니스 업계 용어로 PT 세션을 호텔에서 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핑계를 대려 해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잖아. 혹시 기록을 잘못 읽은 걸 수도 있고. 점심때가 되자 수민이가 전화했어요. 여보, 점심 먹었어? 저녁에 집에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장 보고 갈게. 아니, 괜찮아. 집에서 쉬다 보니 별로 배고프지가 않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를까봐 걱정스러웠어요. 오늘 늦게 들어갈 거니까 먼저 저녁 먹고 있어도 돼. 헬스장에서 특별 수업 준비하느라 바빠. 통화를 끊고 다시 그 수첩을 펼쳐봤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날짜만 봐도 적어도 6개월은 된 기록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설마 내 아내가, 아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저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죠. 그날 밤 수민이는 정말 늦게 들어왔어요. 밤 10시가 넘었을 거예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 냄새도 강했어요. 운동복이 아닌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늦었네. 피곤하지? 응, 오늘 정말 힘들었어. 새로운 운동법 습득하느라. 수민이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이대로 계속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주 역시 금요일에 출장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의심을 품고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밤 수민이가 내일의 일정을 이야기했죠. 내일은 친구들이랑 필라테스 레슨 받은 후에 저녁 약속도 있어. 내일 저녁 12시쯤 들어올 것 같아. 요즘 금요일마다 일정이 있네.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나 봐. 응, 요즘 서로 실력 향상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 수민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부산에 있는 동안에도 수민이가 보내는 단톡방 사진들을 유심히 보았어요. 확실히 여자친구들과 함께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 사진들이 정말 금요일에 찍은 걸까? 위치 정보도 없고 시간대도 애매했어요. 토요일 오전에 돌아와서 수민이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녀는 평상시처럼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문자가 올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짓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부부가 함께 영화를 보았어요. 하지만 전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앉은 수민이의 프로필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수민이일까? 그때 수민이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흘깃 보니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수민이는 급히 화면을 끄고는 화장실 잠깐 하며 자리를 떴죠. 15분이나 화장실에 있었어요. 돌아왔을 때 수민이의 표정은 뭔가 묘했어요. 약간 들뜬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민이는 평상시처럼 숨을 고르며 잘 자고 있었어요. 전 천장을 보며 고민했죠. 이 의심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주 출장 전날 밤 수민이는 내일도 친구들이랑 요가 워크숍 가기로 했어. 주말까지 이어지는 행사라서 토요일까지 못 들어올 수도 있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보자고. 출장을 취소할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수민이가 금요일에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그 부끄러움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어요. 그 수첩 속의 기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요일마다 수민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어요. 결국 다음 주 금요일 전 거짓말을 했어요. 대구 출장이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회사 근처 모텔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한 거죠.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출장 가방을 챙기고 현관에서 수민이와 인사를 나눴어요. 여보, 조심히 갔다 와. 오늘도 친구들이랑 운동 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수민이가 뺨에 키스를 하며 말했죠. 집에서 나온 후 택시를 타고 회사 근처 모텔로 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수민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대구 도착했어. 오늘도 바쁠 것 같아. 저녁에 연락할게. 수민이의 답변은 즉시 왔어요. 응, 신경 쓰지 마. 나도 오늘 바쁠 거야. 전 모텔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수민이가 언제쯤 집에서 나갈지 어디로 갈지 그 생각만 맴돌았죠. 오전 10시쯤 제가 설치한 집 현관 보안 카메라 앱으로 확인해보니 수민이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상대로 운동복이 아닌 검은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하이힐도 신고 말끔하게 화장했어요. 가방도 평소 헬스장에 들고 가는 백팩이 아닌 작은 숄더백이었어요. 제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이제 진짜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급히 모텔에서 나와 우리 집 앞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수민이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어요. 길 모퉁이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가 택시에 탄 것을 확인하고 전 바로 다른 택시를 잡았어요.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깝게는 붙지 마시고요. 수민이가 탄 택시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점점 고급 지역으로 들어서더니 결국 한 유명 호텔 앞에서 멈췄죠. 그 호텔은 제가 가끔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던 곳이었어요. 수민이는 자연스럽게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전 잠시 고민하다가 후드티에 후드를 깊이 눌러 쓰고 뒤를 따랐죠. 로비 한쪽에서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로비 레스토랑 입구 근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초반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밝은 회색 수트에 브론 구두를 신은 꽤 품격 있어 보이는 남자였죠. 수민이와 그 남자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저 악수만이 아니었어요. 포옹까지 했죠. 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지인이 아니야. 두 사람은 로비 바로 들어갔어요. 전 멀찍이서 그들을 지켜봤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남자가 수민이의 손을 잡기도 했어요. 저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가 계산을 하고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진짜네. 진짜였어. 전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화도 났지만 무엇보다 배신감이 컸어요. 3년 동안 저는 수민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커피숍으로 들어가서 수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회의가 길어지네. 저녁 늦게 연락할게. 응, 알았어. 나도 요가 워크숍 중이야. 저녁에 연락하자 수민이의 답장이었어요. 요가 워크숍이라고? 전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2시간이 지나자 수민이와 그 남자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둘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머리가 좀 흐트러졌고 립스틱도 지워진 상태였어요. 남자는 수민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요. 제 손은 떨렸지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두 사람은 호텔 밖으로 나와 택시에 탔어요. 전 그들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민이에게 바로 따져야 할까? 아니면 더 증거를 모아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하나? 저녁 7시쯤 수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회의 끝났어? 응, 방금 끝났어.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나는 아직 워크숍 중이야. 내일 아침에 끝나대. 집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집에 들어온 수민이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여보, 피곤하지? 많이 기다렸지? 하며 뺨에 키스를 했죠.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모두 가짜였다니. 샤워하고 올게. 주말에 오랜만에 같이 시간 보내자. 수민이가 밝게 말했어요. 그녀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속여왔을까? 수첩에 적힌 다른 남자들은 누구일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출장 핑계를 대고 수민이를 미행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남자였어요. 운동선수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그들도 호텔로 갔어요. 패턴은 똑같았어요. 그 주말 수민이가 친구들과 스파에 간다고 했어요. 전 그녀가 떠난 후 집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진 또 다른 노트를 발견했죠. 이 노트에는 날짜, 이름, 장소와 함께 더 자세한 기록이 있었어요. 첫 만남, 선물, 다음 약속 같은 메모들도 적혀 있었고 심지어 점수까지 매겨져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셀 수 없이 많은 남자들의 이름을 봤어요. 날짜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죠. 계산해보니 적어도 30명이 넘었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출장을 가는 동안 수민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사랑했던 수민이일까? 왜 이런 짓을? 돈이 필요했나? 아니면 단순히 재미로?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밤 수민이가 돌아왔을 때 전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애썼어요. 스파 어땠어? 좋았어. 피곤해서 일찍 잘래. 수민이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죠. 침대에 누워 수민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했어요. 이제 결단할 시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수민이가 헬스장에 간 후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이혼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죠. 변호사는 증거가 명확하니 유리하게 진행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아직 수민이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배신감과 동시에 그리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3년이 정말 의미 없었나? 그 주말 수민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금요일 미행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단순히 뒷조사만으로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 전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수민이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죠. 전날 밤 차량용 GPS를 몰래 수민이 가방에 넣어뒀어요. 아침에 출장을 떠나는 척하며 수민이와 작별했어요. 이번에도 근처 모텔에서 대기했죠. GPS로 수민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수민이는 이번에도 강남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 주의 남자는 또 달랐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둘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전 레스토랑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관찰했어요. 수민이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귀엽게 장난치고 남자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음식도 떠먹여주고 제가 본 적 없는 수민이의 모습이었어요. 결혼 3년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이었죠.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여자가 진짜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점심 후 그들은 백화점에 갔어요. 수민이는 남자를 위해 옷을 골라주고 있었죠. 넥타이, 셔츠, 구두. 마치 오랫동안 사귄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제 핸드폰 카메라는 쉬지 않고 찍었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카페에서 달달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이었죠. 오후 5시쯤 두 사람은 다시 호텔로 갔어요. 30분 정도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엘리베이터에 탔죠. 전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2시간 후 둘이 다시 내려왔어요. 수민이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남자는 수민이의 손을 잡고 택시에 태워줬어요. 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때 수민이에게 연락했죠. 오늘 회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내일 아침 기차로 돌아갈게. 일찍 끝났구나. 나도 오늘 친구들이랑 일찍 헤어졌어. 그런데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내일 봐.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을 텐데. 토요일 오전에 집에 들어오니 수민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피곤하지? 어제 일이 힘들었어? 응, 좀 피곤해.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말에는 좀 쉬자. 너무 무리하지 마. 수민이가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익숙했지만 이젠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손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어루만졌을까.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금요일마다 새로운 남자, 새로운 데이트, 새로운 호텔. 매번 패턴은 비슷했어요. 고급 레스토랑, 쇼핑, 호텔 투숙,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있었다는 거짓말. 4주 동안 적어도 4명의 다른 남자를 확인했어요. 모두 금요일이었고 모두 호텔에서 끝났죠. 수첩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사진, 영상, GPS 추적 기록, 신용카드 내역서. 무엇보다 수민이가 직접 쓴 노트가 있었죠. 하지만 아직 하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수민이가 이 남자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는지. 어느 날 저녁 수민이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죠.
그것만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러 데이팅 앱과 만남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었고 수많은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죠. 금요일만 가능해요. 남편이 출장 가서 호텔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만나요? 기다릴게요. 이런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수민이는 저를 출장 가는 남편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하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을 자신의 은밀한 생활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메시지 중에는 이미 끝난 관계의 남자들도 있었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차단할게요. 같은 내용도 보였어요. 아마 그들 중 일부는 수민이에게 집착했나 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수민이가 만난 남자들 중 일부는 유부남이었어요. 부인 몰래 만나야 하니 조심해야 해요. 같은 메시지들을 주고받고 있었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중생활이었죠. 수민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마다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노트북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마침 수민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여보, 무슨 생각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 회사 일 때문에. 거짓말이 쉽게 나왔어요. 수민이를 보면서 거짓말이 얼마나 쉬운지 깨달았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주말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수민이가 제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내고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아팠지만 계속 속고 살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 운명의 금요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모든 걸 끝낼 작정이었죠. 평소처럼 출장을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서며 수민이와 인사를 나눴어요. 여보, 조심히 다녀와. 수민이의 평범한 인사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둘 다 모르고 있었죠. 이번에는 뒷쫓는 대신 직접 대면하기로 했어요. 수민이가 만날 장소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노트에 적힌 대로라면 오늘은 강남 그랜드 레스토랑에서 점심 약속이 있을 거였어요. 정오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어요. 수민이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붉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와 비슷한 색깔이었죠. 잠시 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수트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죠. 수민이가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웨이터가 다가왔지만 무시하고 수민이가 앉은 테이블로 직진했죠. 정수민. 제가 차갑게 이름을 불렀어요. 수민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태주야. 이게 무슨... 이번 주는 이 남자네? 제가 앞자리에 앉은 남자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하며 자리를 뜨려 했죠. 잠깐만요. 제가 제 명함을 꺼내 남자에게 건넸어요. 강태주입니다. 이 여자의 남편이고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몰라. 하며 서둘러 계산하고 도망갔어요. 이제 수민이와 저만 남았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수민아, 이것 좀 보자. 지난 몇 주 동안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줬죠. 수민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태주야, 이건 3월 5일 정현우랑 찍은 사진. 이건 3월 12일 김민수. 그리고 지난주는 누구였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날짜와 이름을 읽어줬어요. 그만해.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만하라고? 너는 언제 그만둘 건데? 도대체 몇 명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너희들 호텔과 제휴되어 있나? 내 아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서 남자들이랑 식사한 다음에 호텔에 가더라고요. 제가 매니저를 보며 말했어요. 매니저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민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집에서 이야기해. 집?
우리 집이 아니라 오늘은 어느 호텔에 갈 계획이었어? 제가 비웃었어요. 아니면 노트대로 힐튼 호텔? 수민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어요. 전 천천히 뒤를 따라갔죠. 밖에서 수민이는 택시를 잡으려 했어요. 차가 있잖아. 우리 차로 가자. 제가 수민이의 팔을 잡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수민이가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금요일마다 다른 남자들과 미안으로 되는 일이야. 차 안은 정적이었어요. 수민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수민이 서랍에서 찾은 노트들을 가져왔어요. 이 노트에는 117명까지 적혀 있더라. 혹시 더 있어? 수민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제가 물었어요. 한참 후에야 수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어. 외로웠어. 당신이 매주 금요일마다 없으니까. 외로워서? 제가 웃었어요. 117명이랑 만난 게 외로워서? 처음엔 한 명이었어. 그런데 점점 습관이 됐어. 습관? 이건 습관이 아니라 이중생활이야. 체계적인 속임수였어. 수민이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민이는 친정으로 갔어요. 전 혼자 집에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죠. 변호사에게 보낼 자료들을요.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117명이 진짜 끝일까? 혹시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수민이 친정에 있는 동안 그녀의 방을 철저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숨겨진 USB를 발견했죠. 그 안에는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많은 남자들이 수민이에게 선물을 줬던 증거들이었어요. 명품 쇼핑백 사진들, 현금을 주고받는 대화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일부 대화에서는 다음에 또 만나려면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돈을 받고 만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던 수민이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보게 된 거였죠. 다음 주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이런 명확한 증거는 처음 보네요라고 했어요.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재판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법원에서의 첫 조정 기일은 한 달 후였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수민이와 마주치지 않았어요. 수민이는 친정에서 머물렀고 저는 혼자 집에서 지냈죠. 가끔 수민이가 짐을 가지러 온다고 연락이 왔지만 전 피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어요. 하지만 재판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민이와 만났던 남자들 중 한 명인 어씨가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강태주 씨. 저는 최근에 정수민 씨와 만났던 어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어씨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보였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죠. 실은 정수민 씨와 헤어진 후에 화가 나서 폭수를 계획했었어요. SNS에 그녀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를 아는 사람 있나요? 라는 글을 썼죠. 폭수요? 네. 저도 기혼자인데 제 아내가 알게 되면 큰일이니까. 여하튼 게시글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모두 이 여자 안다는 반응이었죠. 어씨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가 만든 단체 카톡방에 80명이 넘는 남자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모두 수민이와 만났던 사람들이었죠. 죄송하지만 이 사실을 재판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저도 이 일을 정리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모은 증거들도 있어요. 각자 수민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들. 재판 당일 어씨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판사는 그의 증언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증인분,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80명이 넘는 남성들이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씨가 USB를 제출했어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USB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각 남자들이 올린 수민이와의 사진, 카톡 대화, 만난 날짜와 장소.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제가 제출한 수민이의 수첩과 비교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어요. 수민이는 117명과 만났고 그중 80명 이상을 추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판사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물었어요. 피고 정수민 씨,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까? 수민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호사가 대신 말했죠. 저희 쪽 주장은 변호사님, 지금은 당사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민이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게 진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재판이 끝난 후 씨가 다시 저에게 말했어요. 사실 더 있어요. 그 남자들 중 일부는 수민 씨에게 돈을 줬어요. 일종의 사례처럼. 돈을? 네. 카톡방에서 확인하니 몇몇은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수민이의 통장 사본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명세서와 달리 통장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입금들이 있었어요. 매달 몇십만 원씩. 다음 재판에서 이 내용도 제출했어요. 수민이는 결국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부끄럽습니다. 수민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강제로 한 건 아니었어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판사가 정리하듯 말했어요. 우선 1차 판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 정수민 씨는 원고 강태주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증인분은 기혼자이면서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므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재판장을 나서는데 변호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 재판을 계기로 다른 문제들이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요? 네. 이미 몇몇 기혼 남성들의 부인들이 정수민 씨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가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정말 그 말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주 5건의 소송이 더 들어왔어요. 모두 수민이와 만났던 기혼 남성들의 아내들이 제기한 것이었죠. 그중 한 부인은 카톡방 캡처를 가지고 와서 남편이 수민이에게 매달 100만 원씩 줬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1년 동안 12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건 배상받아야죠. 수민이는 모든 법적 분쟁에 휘말렸어요.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들, 그리고 경찰 조사까지. 한 달 만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죠. 마지막으로 수민이를 본 날 그녀는 초췌해져 있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수민아, 너는 117명을 속였지만 단 한 명에게만 들킨 거야. 그게 너의 실패였어. 수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에 사인하고 떠났죠. 이혼이 성사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수민이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왔죠. 총 10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위자료로만 8천만 원을 넘게 배상하게 됐다고 했어요. 헬스장에서는 당연히 해고됐고 지역 SNS 커뮤니티에는 수민이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졌어요. 금요일마다 다른 남자 만나던 피트니스 강사 같은 제목으로요. 일부 기혼 남성들은 아내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바람에 가정이 깨진 경우도 있었어요. 카톡방은 경찰에 의해 해체되었지만 그 파급 효과는 계속되고 있었죠. 수민이 부모님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사위님, 수민이에 대해 용서할 수는? 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더 이상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수민 씨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 금요일이 되면 여전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3년 동안 그날은 항상 출장 가는 날이었고 이제는 수민이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출장 스케줄을 조정해서 금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날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아니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요. 지난주에는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강태주 씨, 혹시 카톡방 설정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피해자 모임을 만들려고요. 수민 씨에게 속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법적 대응도 논의하려고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은 잊고 싶어요. 실제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회사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죠. 연인은 아직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요. 가끔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수민이가 정말 117명의 남자들과 제가 알던 수민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결혼식 때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말하던 그 여자와 금요일마다 다른 남자를 만나던 그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결혼 3년 만에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117명의 남자들과 만난 제 아내. 아니, 이제는 전 아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 의심이 들 때 바로 추궁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증거를 모으고 천천히 대응하셨을까요? 제 경우엔 시간이 걸렸지만 정확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고통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의 감정. 정말 견디기 힘든 과정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수민이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꿈을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수민이라는 거짓 속에서 벗어나 진짜 제 자신을 찾아가는 중이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그리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